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성공 취업을 가이드하는 김세준입니다.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제 봄의 시작점에 있는데요. 아직 네. 마음이 추운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취준생분들이죠. 네. 네,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위의 시선도 좀 신경 쓰이고, 또 포기하기도 노력이 너무 아깝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고 해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취준생이 요즘에 100만 명이라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00만 명 있지만 이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봄이 오더라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약간은 차가워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네, 또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또 취업을 준비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애매한 쇼윈도 취준생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737명의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본인 스스로를 쇼윈도 취준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1%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거의 합니다. 절반이네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이유를 좀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지원자들의 스펙 수준이 상향 조정되어서 네, 그리고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 지인들, 가족들의 그쵸. 그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어서 뭐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무려 80%가 넘는다고 해요. 우울증 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어려우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선생님들 주변에서도 보면 쇼윈도 취준생들이 많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취준생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용기가 필요 없는 일인데 이제 사회에 나오는 건 당연한 과정인데 이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죠. 용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 사회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취업하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졸업유예나 이런 걸 또 하게 되고 지체하게 되고 마음은 좀 더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또 위안을 삼기 위해서 또 스펙을 쌓게 되고 네. 이런 일이 계속 길어지면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할 시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결단을 하려면 좀 용기를 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노력 이제 그만 멈추시고요.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네, 이런 현상을 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이런 쇼윈도 취준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인내심과 약간 끈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전형인데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본인은 또 그런데 또 집에서도 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그치시는 또 부모님들 가끔씩 좀 있는데 네. 취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실패를 좀 용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내와 끈기를 좀 요구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좀 긍정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버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꾸 이 부분에 좀 스스로 좀 괜찮다라고 위로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좀 더 긍정적 마인드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자기를 좀 발전할 수 있고 지속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스펙을 쌓는다기보다는 정말 좀 필요한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좀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한다든지 다양한 독서를 해보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우리 모든 취준생분들이 꼭 모두가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바로 직무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삼성 SDI 연구개발의 전지 개발 직무로 입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SDI 회사 어떤지 소개를 해주세요. 소개가 따로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유명한 회사죠. 삼성그룹의 계열사고 네. 197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름은 삼성 NEC라는 회사였어요. 네. 그런데 1999년도에 지금의 SDI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여기는 그 뭐 2차 전지, 홈오피스, 휴대폰, 노트북 등의 내외 장재라든가 지금 이제 자동차 소재까지 네.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의 전지 개발 직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면사포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기준으로 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능력에 대해서 네. 좀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뭐 해당 분야 같은 경우는 약간 고도의 어떤 전공 지식을 또 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좀 석사생들이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은 기본적 어떤 기술 능력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는 분야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기술 능력 말씀해 네. 주셨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술 능력을 가지려면 자기개발 능력은 필수일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연구개발은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맞춰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려 그러면 시장 변화도 공부하는 것, 파악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자기개발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원 관리 능력을 하나 꼽고 싶은데요. 개발 업무다 보니까 이런 시간 자원이라든지 그쵸. 기타 뭐 재료나 필요한 그런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모든 분야의 기초지만은 또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네. 연구 개발 분야에서 어떤 품질팀과 혹은 아니면 생산팀 혹은 구매팀 여러 다양한 분야의 어떤 사람들과 좀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의사소통 능력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필요 지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지식을 가장 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뭐 석사생이라든지 박사를 우대할 정도로 기술의 깊이가 굉장히 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전공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전공 지식들을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을 통해서 또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불어서 특허를 또 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특허 관련 그런 지식도 알고 법률 있어야 관련 된다고. 지식이 네, 될 맞습니다.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회사든 어디든 간에 기존 연구를 해왔던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지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향후 연구하는데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있다면 또 최근 이슈 요즘 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경쟁사들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뭐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필요 기술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고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또 설계 기술 능력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떤 고도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설계 기술 능력 등을 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직무는 현장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네. 현장 경험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능력들 실제 업무에 적용해보고 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와 함께 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또 엔지니어에게 필요할 수 있고 이들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개발 업무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계산하는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연구 개발이라는 게 참 뭐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좀 끈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분야 자체가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어떤 능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좀 변화하고 싶은 그쵸. 변화를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쵸. 태도가 좀 필요한 것 네네. 같아요. 그다음에 뭐 팀워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협동심, 그다음에 또 그런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에 대한 이해, 적응 이런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직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공 수업의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또 결과를 좀 냈던 그런 경험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협업했던 그런 팀워크를 보여줬던 그런 경험을 좀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공대생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이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공 그 프로젝트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걸 개발을 하려고 했었을 때 구현을 하려고 했었을 때 좀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했었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좀 더 이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접목시켰던 경험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그 실무 경험을 할 기회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식기술보다는 신입사원 뽑을 때는 태도적인 면을 좀 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태도하고 연결시켜서 꼭 열정, 도전 정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를 뭐 전공 관련돼서 연결시키는 건 좋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사례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사포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전지 개발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삼성 SDI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삼성은 좀 전통적 대기업들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좀 약간 열린 채용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는 약간 특징적이 있다면 입사 서류에서 나이를 쓰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생년월일 적는 난이 없어서 과거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친구들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약간은 전공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좀 기업체보다는 좀 학교 폭도 굉장히 좀 넓었던 것 같고요. 특정 자격 조건만 잘 갖추어지게 된다면 뭐 면접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기회를 주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졸사원은 상급, 그다음에 초대졸은 4급, 그다음에 고졸사원은 5급 전형으로 해서 네. 나눠서 지금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오늘 지원자는 상급 부분 지원자인데요. 대졸 지원자로서 일단 연구 분야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일반직은 전공 무관이고요. 연구개발직은 전공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료, 금속, 화학, 하공, 섬유, 고분자, 수학, 물리 전공자 위주로만 좀 뽑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영어 회화 시험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픽 IL 이상,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 5급 이상의 어떤 영어 점수는 또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은 그룹 공채를 작년 상반기까지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하반기부터 계열사 공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네, 인기가 높다 보니까 네. 발표 날만 되면 검색어 랭킹 1위를 네, 하곤 했습니다. 네. 네, 여전히 지금 경쟁률이 높죠. 당연하죠. 뭐 안 바뀔 것 같아요. 삼성은 영어 무궁 경쟁률 1위.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뭐 검색어 말씀하셨지만 뭐 서버 다운되고 뭐 이런 일들은 뭐 항상 있어 왔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SDI 이 회사는 워낙 또 그 삼성그룹의 핵심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평균 10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뭐 연봉 수준이 4천 이상, 대졸 초임 4천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죠. 네, 최근에 삼성그룹이 좀 안팎으로 이슈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SDI는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2016년도에 좀 다 아시다시피 갤로트 세븐 폭발 사건이 좀 나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때 약간 삼성 SDI에 대한 안 좋은 좀 부정적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등한 어떤 주요 요인 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또 이 모든 배터리들이 SDI가 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삼성전자의 어떤 휴대폰 사업이 스마트폰 사업이 호조를 띠면 SDI도 같이 덩달아 좀 좋아지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 반도체나 OLED 소재 중심의 전자재료 사업 부분도 굉장히 좀 네, 작년에 두 자릿수로 좀 상승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무려 6조 3,216억 원으로 좀 올랐고요. 네. 전년 대비 매출 21.5%인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어떤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회사가 성장의 어떤 이 기세로 있는 걸 봐서는 올해 좀 약간 채용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3년 만에 흑자라니 참 그 개발에 힘써주고 그동안 그렇죠. 기다렸던 직원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I 전기개발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인사는 서울대학교 시원하게 하네요. 전공학년 네. 강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네요.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를 저는 소통으로 소통 뽑았네요. 능력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컴퓨터 게임을 즐기며 가끔 술도 한잔할 수 있기에 남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쟁이입니다. 저는 이거 좀 하지만 뒤로 진짜 뺐으면 인기의 비결은 좋겠는데요. 사소하지만 당연한 습관들이라고 술자리와 생각합니다. 축구, 게임이 저는 먼저 나와요.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건네려고 노력하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네, 또 다정한 가치의 친구 가치를 모습. 알기에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는 지금도 점점 더 생산 좋은 관리를 친구, 담당하신 선배로서 분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감을 가질 것 같아요. 두 번째, 묵묵히 하면 된다. 묵묵히 그저 밭을 가는 곡괭이, 가수 개코의 노래 치명적인 비음의 가사 일부분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묵묵히라는 거는 듣고 싶어 하는 말이긴 해요. 그 개발 네, 네, 분야에서 묵묵히 네,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좀 오랫동안 한 성실히 일이기 때문에 수행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죠. 비록 제가 하는 일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과정의 일부분이고 제가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는 2016년 학교에서 보내주는 어학연수에 참가를 했으나 영어 성적이 조조하여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공 얘기가 아직도 안 나온다는 게 네. 좀 아쉽네요.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집념으로 2016년 겨울 학교에서 한 달간 시행한 토익 캠프를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이수하였습니다. 2017년 여름 LA로 어학연수를 감으로써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밝은 명, 별규. 제 이름은 밝은 별입니다. 천문학에서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끝나기엔 너무 아쉬운데 스스로 빛을 전공 내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성. 세상을 비출 네. 것입니다. 전지석을 왜 이쪽에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관심 가질 네.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연구개발에서는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원자가 어느 직무라고 얘기를 우리가 못 들었으면 네. 어딘지 추측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다소 너무 좀 인성적인 역량에 대해서만 좀 강조하고 있지 않나. 약간 좀 더 균형이 잡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네. 전에 좀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네. 그게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소통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친화력에 좀 가깝지 않았나 이해시켰던 부분들이 네,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이런 연구개발 직무는 전공을 또 제한을 둬서 뽑기 때문에 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우리가 공통 역량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원자의 입사 서류 컨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 먼저 볼까요? 네, 일단 저는 눈에 띄는 게 하나 뭐 상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이따 면접을 하게 되면 물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마을 공동체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마을 공동체 아이디어. 밑에 자격도 보면 직무랑은 관련이 없고 지금 경력상도 네. 지금 활동 내역을 안 적어가지고 부서명하고 부서명도 이것도 없어가지고 좀 있었고. 약간 모호하게 좀 작성이 참 된 것 같습니다. 누군지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인지. 오히려 호기심을 네. 불러일으키려고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전문성은 먼저 강조를 하고 네. 나머지 부분 뭐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보여주기에는 활동이 별로 없네요. 지금까지는 네, 프로젝트라든지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기대를 걸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또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에서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를 썼어야 되는데 네. 얼핏 보면 자동차 회사에 지원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전혀 네.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약간 뭔가 포커스를 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팔겠다는 꿈이 생겼다. 이게 좀 약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팔겠다라는 것도 좀 애매하고요. 네. 일단 연구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구직에 대한 본인이 왜 삼성 SDI에 이 전지 사업 부분에 어떤 부분에 왜 관심이 있는지 어떤 전공적 지식이 있는지를 사실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 있고 네. 얼핏 보면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다소 본인이 보여줘야 될 어떤 이 전지 사업 부분의 연구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적인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의아한 좀 자기소개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면접관이면 바로 질문 던집니다. 영업에 관심 있으시죠? 그쪽에서 일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당연히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자동차를 팔고 싶은 꿈이 생겼다. 이거는 뭐 자동차 회사를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이 전공 진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본인 전공으로는 사실은 뭐 삼성에도 요즘 하만을 좀 인수하면서 뭐 자동차 전장 사업을 좀 키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네. LG 전자에서도 뭐 자동차 전장 사업을 지금 요즘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지원 분야를 뭔가 좀 잘못 쓴 듯한 약간 네. 느낌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대로 살리려면 평소 자동차를 좋아하는 저는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고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써서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물론 뒤에 네. 보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삼성을 언급하는 것 이해는 가는데 네. 자동차 파는 것과 삼성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비록 직접 자동차를 생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왜 되게 안타까운 거죠, 본인한테 직접 생산하고 막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있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전지 개발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맞춤 자소서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여기 오고 싶은 게 맞냐, 우리 회사 왜 썼냐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전지 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고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서 네. 이 전지 사업이 굉장히 막 확장 일로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삼성 SDI의 어떤 앞선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좀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전공 가운데 이런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지식들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네.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핀트가 저는 100% 빗나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항목이었어요. 네. 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보면 그 일생을 좀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을 쓸 때는 여기서 제일 핵심이 이거거든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네. 포함하라고 하는 거는 이걸 계기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그걸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인생을 바꾼 것은 뭐 책이었다라든가 혹은 뭐 LA 가서 여행을 가서 느꼈던 어떤 사건이었다. 네. 먼저 언급을 해주고 맞습니다. 혹은 뭐 아버지였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특히 이 사건이 나한테 왜 영향을 줬는지를 언급한 다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이런 걸 했다 그랬으면 이 내용이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배치할까에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 친구는 지나치게 솔직해요. 지금 계산을 좀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다. 그런데 지금 계산 못한다. 이게 또 얘기하고 있고 지금 책을 10장도 못 읽는 사람이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백들을 네. 너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항목을 작성을 할 때는 크게 보자면 가장 영향을 끼쳤던 인물, 사건이나 인물에서 한 명이나 하나의 어떤 사건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1,500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하나 정도의 어떤 단락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뭐 사건 하나, 뭐 인물 하나씩 해갖고 한 2개 정도의 어떤 단락으로 주제를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좀 약간 진짜 약간 시간 순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자꾸 뭘 못한다고 했다 꿈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읽어준다기보다는 얼핏 보잖아요. 얼핏 보고 확인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면접 질문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질문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인데요. 좀 어려워하죠. 저는 우선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요즘 눈 뜨면 스마트폰 열어보잖아요.
어떤 뉴스부터 보는지 그게 진짜 본인이 관심 있는 이슈거든요. 근데 그 남북 단일팀 이거는 일시적인 이슈고 모든 그 국민들의 이슈지 솔직히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이슈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나한테 이게 왜 중요하고 왜 관심사가 됐는지도 언급해 주는 게 그 면접관에 대한 배려거든요. 예, 그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에세이 3번 사회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합격자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체로 보게 되면 그 산업과 연관된 이슈들을 많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든다면 요즘에 전지 사업에서 가장 하두가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좀 이야기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 좀 다루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 이슈랑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생각보다 합격자들을 보게 되면 그 산업 이슈를 굉장히 많이 좀 쓰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산업 이슈도 사회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그쵸? 저는 네네.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거를 관심이 없는데 산업 이슈를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 대학을 4년을 졸업을 하고 삼성 같은 곳에서 연구개발 정도 할 생각이면 3, 4학년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관심을. 그게 기본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에세이 3번에서 하나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약간 그렇죠. 뭐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너무 강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요즘에 그렇게 하는 실수를 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없지만 가끔씩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막 너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지금 이제 3가지 항목까지 다 봤는데요. 지금 현재 좀 서류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공 역량에 대한 어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것은 전공 분야에서의 어떤 차별화된 자신의 역량이라는 것들 좀 한 번쯤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사 서류 컨설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지원자 강명규 씨와 함께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